이거 하나 구비해 두세요. 진짜 꼭 필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신입사원이 되셨거나 혹은 될 확률이 높은 분들이겠죠. 회사 생활을 저도 오래 하다 보니까 저는 그냥 갖고 있어서 몰랐었는데 신입이나 인턴분들을 보면 이런 게 없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챙겨줘야 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아니 뭐 첫날 정신만 챙겨가면 되지 뭐. 물론 이게 가장 중요하죠. 근데 또 사수가 되어 보면 보이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신입 친구들은 야 이런 걸 챙겨온다고? 와 대단한데 하는 친구가 있는 반면에 얘는 뭐지? 싶은 친구들도 있어요. 대체로 잘 챙겨오는 친구들이 정신줄도 잘 챙기고 있더라고요. 일도 싹싹하게 잘하고. 그러니까 첫날부터 첫인상부터 안 좋게 시작할 필요는 없잖아요. 뭐 꼰대처럼 보이긴 하지만 첫인상이 조금 삐딱하게 시작하면 뭘 해도 마음에 안 들어요. 괜히 또 팀에 여유가 없을 때 바쁠 때 이 신입이 들어왔는데 첫인상까지 안 좋다? 뭐 한 것도 없는데 괜히 분위기만 이상해진다니까요. 물론 좋은 직장이면 다 챙겨주고 뭐 그렇겠죠. 근데 좋은 팀이라도 때로는 너무 바빠서 미처 챙겨주지 못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배정된 업무도 없을 텐데 그냥 멍하니 있을 바에야 오늘 알려드리는 이 아이템들 챙겨가서 책상도 좀 정리하고 센스 있는 신입 또는 인턴으로 사랑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입사하고 미리 알고 가면 너무나 좋은 꿀팁과 아이템들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해 볼 거예요. 영상 끝까지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날은 뭐 정신없어요. 일단 정신줄 잘 챙기고 출근 시간보다 최소 30분은 일찍 먼저 가세요. 일찍 온다고 해서 뭐라고 할 사람 없습니다. 칭찬받을 확률이 오히려 높죠. 늦게 가는 것보다요. 그리고 자리 배정 받고 인사하고 그러다 보면 하루가 뚝딱 갑니다. 배정받은 자리 정리도 좀 하고 청소도 하고 그럼 너무 좋죠. 그런데 이 업무 시간에 정리하고 이러고 있으면 조금 산만해 보이니까요. 업무 시간보다는 그 외 시간, 뭐 출근 전 혹은 퇴근 후 시간을 한번 활용해 보세요. 첫날 이때 꼭 챙겨가야 할 아이템 알려드릴게요. 저는 딱 3가지로 꼽습니다. 노트, 펜, 그리고 양치도구. 물론 노트랑 펜 주는 회사가 많이 있어요. 저도 그랬고요. 근데 깜빡 잊고 첫날 안 주는 경우도 있고요. 준다고 하더라도 내가 뭐 써놓은 게 없잖아요. 그리고 내가 기존에 쓰던 양식이나 이런 거랑 너무 달라서 잘 안 쓰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저도 매년 회사에서 이 다이어리 같은 거 받았는데 단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제 거 사비로 사서 쓰거나 만들어서 쓰거나 했어요. 보이시죠? 그리고 첫날 갔는데 팀장, 부서원들 이름 한 번에 못 외워요. 긴장하고 그러니까 빠르게 이런 데 써두는 거죠. 메모를 평소에 안 하던 분들이라면 습관을 미리 들이시는 게 좋아요. 이게 처음부터 잘 하려고 하면 잘 안 되거든요. 어디다 써놨는지도 까먹고요. 그러니까 손에 익숙한 제품들 들고 가서 활용하는 게 좋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이패드나 핸드폰에 메모하면 되지 뭐 할 수 있는데요. 얘기하다 말고 핸드폰에 뭘 쓴다? 이거 굉장히 무례하게 보입니다. 딴짓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되게 꼰대 같지만 이런 아날로그로 기록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 치약 칫솔 이것도 점심 먹고 찝찝하니까 꼭 있어야 하고요. 그러니까 첫날은 노트, 펜, 양치도구 필수입니다. 그리고 며칠쯤 적응이 되면 준비해야 하는 아이템들이 있죠. 뭐 슬리퍼라든지 이어폰, 텀블러, 탁상용 달력, 계산기, 계절에 따른 뭐 가습기나 선풍기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첫날부터 슬리퍼 가져가는 거 저는 좀 반대예요. 이거는 눈치를 좀 봐야 됩니다. 이거는 꼰대같이 뭔 소리 할 수 있는데 제가 나이가 지긋한 분들 밑에서 10년 이상 일해본 경험자로서 첫날부터 슬리퍼? 아니 그냥 신발 신고 다니는 게 단정하고 좋아요. 슬리퍼 질질 끌고 다니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넌 여기가 벌써 편해? 라는 생각 할 거란 말이죠. 그리고 이건 분위기 봐서 슬리퍼 신어도 되는 회사가 있고 아닌 회사도 있거든요. 이 슬리퍼 신는 문화라고 해도 초반엔 눈치를 좀 보면서 슬리퍼는 좀 천천히 구비하세요. 그리고 이어폰인데요. 이 줄로 된 거 있죠. 회사 노트북에 본인 에어팟 연결하지 말고 그냥 줄로 된 거 끼워 두세요. 그리고 회사 생활하면서 이어폰 낄 일은 화상회의 할 때 외에는 없을 거예요. 그 외에는 되도록 쓰지 마세요. 저는 집중할 때 이어폰 끼고 있는 게 좋은데요 라는 분들은 집에서 혼자 있을 때 그렇게 하시고요. 대부분의 경우에 일을 배워야 하는 거잖아요. 아직 신입이고 뭐 인턴이고 이러니까 선배들이 부르는데 이어폰 끼고 있으면 보기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건 적응을 하더라도 하지 마세요. 안 끼우고 있는 게 훨씬 나아요. 저도 일할 때 주변이 너무 시끄러운 곳에 있어서 귀마개 끼고 일했던 적이 있거든요. 일은 너무 많은데 뭐 주변 소음이 너무 심해서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귀마개를 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렇게 일하는 직원들도 주변에 종종 있었고요. 그리고 이 귀마개는 잘 안 보이잖아요. 당시 팀장님이 너는 왜 내가 부르면 못 듣냐 이러면서 엄청 뭐라고 하더라고요. 자주 못 들은 것도 아니고 뭐 한두 번 정도 못 들었거든요. 그런데도 그래요. 저도 너무 주변이 시끄러워서 그렇다 얘기는 했지만
회사 생활이 그렇습니다. 싫어도 해야죠. 뭐 아무튼. 그 다음 텀블러. 이거 좋아요. 개인용 텀블러 있으면 물 마시러 자주 안 나가도 되고, 이거 내가 관리하는 거니까 좀 더 위생적으로 관리도 되고, 관리하려면 청소솔 있죠? 이런 거 하나 가지고 가서 아침에 출근해서 화장실이든 싱크대든 뭐 있으면 거기 가서 한번 세척을 하면 좋아요. 뚜껑이 있어야 일하다가 툭 쳐서 넘어져서 뭐 데스크가 다 젖어버리는 이런 불상사가 안 일어나겠죠? 다음은 달력입니다. 탁상 캘린더요. 이거 있으면 되게 좋아요. 물론 다이어리에도 달력이 있긴 하지만 모니터 옆에 딱 두고 중요 일정 등을 탁상 달력에 써두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바로바로 확인이 가능하고요. 팀장님이나 뭐 선배들이 일정에 대한 질문을 하거나 내가 확인해야 하는 일정을 다이어리 막 꺼내서 막 찾는 것보다 여기에 정리해 두면 훨씬 편합니다. 뭐 팀원의 휴가나 뭐 기타 이벤트들 챙길 수도 있고요. 저도 탁상 달력은 항상 꼭 두고 살았거든요. 제 주변에서 탁상 달력 없이 그냥 일정 관리하는 분들 찾는 게 더 어려울 정도였어요. 물론 일정 관리를 디지털로 더 잘할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분위기 봐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알았죠? 다음은 계산기입니다. 이런 거. 야, 컴퓨터 놔두고 계산기가 왜 필요해?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세상에 제일 빠른 계산기가 노트북인데 이걸 놔두고 계산기를 쓴다고? 그런데 의외로 정말 많이 씁니다. 예를 들어 뭐 회의 자료 많이 만드는 팀인 경우에는요, 회의 자료를 종이로 뽑아서 확인하는 시간을 갖거든요, 보통. 아니면 팀장님이나 선배한테 물어보러 갈 때 컴퓨터 들고 보면서 물어보는 것도 막 책상 좁은데 막 비좁고 그래요. 그래서 초안을 뽑아서 가져가게 됩니다. 그때 숫자가 들어있는 PPT 혹은 보고서일 경우엔 그 자리에서 대략적인 계산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종이로 뽑아서 보면 그리고 틀린 게 또 보입니다. 예를 들면 뭐 매출이 전년도 대비 23% 증가했다. 그래서 전년도 매출액 372억 대비해서 458억으로 증가했다. 전년 대비 플러스 86억이다. 뭐 이런 보고서가 있다고 해볼게요. 이런 숫자에 민감한 보고는 수시로 확인을 합니다. 이 취합 시점에 따라 숫자가 수시로 바뀌는 경우도 굉장히 흔하고요. 그러니까 팀장이나 뭐 선배들은 컴퓨터를 켜서 이걸 다시 뭐 계산해서 확인하는 거 이것보다 종이를 보면서 그 자리에서 맞는지 확인하는 걸 좋아할 거예요. 뭐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죠. 뭐 372 곱하기 1.23은 458이 되냐? 맞네. 그럼 458 마이너스 372가 뭐 86억이 맞냐? 맞네. 뭐 이런 거 암산으로 되는 거 아니야? 맞긴 맞는데 일할 때 머리를 계속 쓰다 보면요, 이런 단순 계산 하는데 쓸 여력이 없어요. 눈도 피곤하고, 그리고 여러 사람이 이걸 보면서 맞네 라고 확신을 줘야 되잖아요. 둘러 앉아서 얘기를 하니까. 근데 내 머리에서 맞으면 뭐해? 보여줘야지 숫자가 맞는다는 걸. 그래서 이 계산기요, 공학용 계산기 이런 거 말고 숫자 잘 보이는 이런 기본 계산기 이거 하나 구비해 두세요. 진짜 꼭 필수. 겨울엔 가습기 필수고요. 여름이 되면 탁상용 선풍기 이거 필수입니다. 특히 여름에 출근하시잖아요. 엄청 더워요. 에어컨 빵빵한데 무슨 말씀이세요?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자리마다 에어컨 바람이 잘 들어오는 곳이 있고 아닌 곳이 있어요. 회사에서 혹은 팀에서 회전형 선풍기를 틀어주는 곳도 있고 아닌 곳도 있거든요. 내 자리는 너무 더운데 싶어서 말도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거예요. 이럴 때 개인용 선풍기, 탁상용 선풍기 두면 굉장히 좋아요. USB 형태로 되어 있는 거 이런 거요. 겨울엔 또 히터 때문에 굉장히 많이 건조하거든요. 특히 피부 많이 생각하시는 여성분들 이런 가습기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 전에 USB 허브 이거 필수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선풍기, 가습기, 휴대폰 충전기 이런 거 꼽아두려면 USB 포트가 부족해요. 노트북에는. 보통 노트북을 회사에서 준단 말이에요. USB 포트가 많아야 뭐 한 서너 개일 거예요. 근데 노트북 파워로 이 모든 것들을 돌리기엔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전원선이 달린 이런 USB 허브 꼭 사세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좀 더 책상 위에 올려두는 아이템 뭐 몇 가지 더 얘기해 보면, 여성분들은 이 작은 거울, 남성분들도 거울이 있으면 좋아요. 뒤에 누가 오는지 파악이 되니까. 그리고요, 마우스랑 키보드도 좀 취향에 맞게 바꾸는 거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회사에서 주는 이 기본 로지텍 이런 키보드 마우스 줄 거예요. 이런 건 키감도 그렇고 마우스도 좀 별로예요. 하루 중 가장 많이 손에 닿는 게 이 마우스랑 키보드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이 두 가지엔 돈을 좀 써도 됩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해. 그런데 주의점이 있어요. 키보드 좋은 거 사는 거 좋은데 이 기계식 키보드 중에서 너무 타건음 뭐 크게 나는 거, 센 거 피하세요. 왜냐하면 딴짓하는 거 다 느껴요. 모를 것 같죠? 이 문서 작업할 때 타건음하고 채팅할 때 타건음 속도랑 현격하게 차이가 납니다. 크크크크 이런 거 쓰는 것만으로도 구별이 돼요. 그러니까 소리 잘 안 나는 거 사세요. 주의하세요. 여러분은 모르겠지 하는 거 이미 선배들 다 알고 있습니다.
발받침대, 그리고 이건 회사 의자 높이가 잘 안 맞는 분들, 특히 여성분들이겠죠? 꼭 있어야 됩니다. 이 어느 책상이나 높이가 한 70cm 정도 돼요. 뭐 집에 있는 책상이나 회사 책상이나 비슷할 겁니다. 의자 높이도 책상 높이에 맞춰서 이렇게 높아지잖아요. 그럼 보통 여성분들의 경우엔 다리가 붕 떠요. 그러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자 끄트머리에 이렇게 엉덩이를 걸치고 앉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허리가 구부러지고 어깨도 아프고 목도 거북목되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눈치 봐서 발받침대 또는 허리 쿠션 같은 거 좀 적응이 되면 꼭 구비해 두세요. 그리고 이건 팁인데요. 회의가 많을 거예요. 회의 들어가잖아요. 그럼 멀티탭 하나 챙겨서 들어가세요. 회사 선배분들 혹은 팀장급 분들이 오는 이 회의다. 그럼 그분들도 노트북 들고 오거든요. 네, 노트북 연식이 좀 되다 보면 회의하다가 노트북이 막 꺼질라 그래. 근데 회의실에 콘센트가 많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 부족한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때 제가 챙겼습니다 이러면서 세팅하는 신입 또는 인턴 훌륭하지. 이런 센스. 진짜. 이런 친구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멀티탭 긴 거 하나 가져가서 책상에 딱 놓아두시면 이쁨 받는다는 거. 자, 오늘은 신입사원이나 인턴분들이 꼭 챙겼으면 하는 센스 있는 아이템들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요. 당장은 공감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의자 덕후한 사람이 이런 얘기 했었는데 라고 떠오를 겁니다. 이래서 얘기했구나 라고 기억해 주시면 저는 굉장히 감사하죠. 제 채널이 워낙 작아서 이 영상을 다시 보고 싶으셔도 잘 안 찾아질 수 있으니까요. 꼭 구독해 주시고요.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에서 소소하게 도움이 되는 정보로 찾아뵐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